2023년 새해 여러분 보람차게 보내고 계실 텐데 어김없이 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신 오늘 로즈앤이온 박영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주제를 바로 응급 피임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잡아봤는데요. 이 오해와 진실이란 키워드만 봐도 진료를 보실 때 좀 많은 분들이 꽤 잘못 알고 계셔서 이렇게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 들었거든요. 맞아요. 진료실에서 우선은 응급피임약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상식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상식들로 복용을 잘못하신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아예 복용을 안 하신다든지 네. 또는 너무 과도하게 복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응급피임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서 내 몸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구호 힘차게 외치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저는 원장님 사후피임약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응급피임약은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이제 사후피임약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이제 응급피임약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피임약의 종류가 이제 사전피임약,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피임약, 그런 걸 사전피임약이라고도 얘기를 네.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응급피임약. 관계를 가진 후에 보통 72시간에서 150시간 안에 먹는 그런 약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 낙태약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서 이 낙태약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식약청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응급피임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골든타임이 사실 중요한 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몇 시간 내에 좀 먹어야 효과적인 약인가요? 그러니까 응급피임약이 또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레보노게스테롤이라는 성분으로 된 약들이 있는데 상품명으로는 이제 뭐 노레보원이라든지 포스티노 아니면 7-H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이 레보노게스트렐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 72시간 안에 먹어야지 효과가 있고 72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른 성분명이 엘라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올리프리스탈 성분의 약이 있어요. 이 약은 최대 150시간까지 그 시간이 지났어도 복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둘 다 프로게스테론 이제 유사 성분이고 우리가 호르몬 축을 그러니까는 뇌하수체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이 축으로 이렇게 호르몬이 물레방아 돌듯이 잘 돌면서 그게 저희가 이제 생리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그 호르몬을 이렇게 교란시키는 역할을 해서 배란을 억제하고 네. 또 착상도 잘 되지 않게 자궁 내막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150시간이 지났다. 네. 그냥 너무 멘붕이다. 근데 아직 아기집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방법이 또 하나 있기는 해요. 사실 이거는 이제 WHO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잘 루틴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개발도상국 그런 네네. 곳에서 이런 약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럴 경우에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구리루프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간이 꽤 경과를 했다. 근데 네네. 아기 집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구리루프를 자궁 안에 넣으면 피임 효과도 있지만 우선 수정란의 착상 자체를 굉장히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후피임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오늘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24시간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환자분께서 본인은 이제 관계를 가지고 바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새벽에
관계를 가지시고 응급실을 바로 가신 거죠. 근데 그때 한창 코로나가 유행일 때였고 어떻게 더 위험해. 그래서 아예 응급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네. 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밖에서 거의 3-4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처방전을 겨우겨우 받았는데 그 처방 응급 관리료가 이제 따로 붙는 거예요. 새벽에 응급실을 가다 보니까 네네. 응급 관리료만 20만 원을 지불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만약에 내가 뭐 콘돔이 찢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치 않은 임신을 네. 예상이 되는 상황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날 새벽에 가실 필요는 없고 우선 잠을 충분히 주무신 다음에 네. 그 다음날 병원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후 피임약, 응급 피임약을 처방 받으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응급 피임약이 비대면으로도 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대면 앱을 통해서 급한 사후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처방전을 받은 다음에 약국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바로 이렇게 사후 피임약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응급피임약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는 구매가 어려운가요? 네. 응급피임약은 굉장히 고농도 호르몬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먹고 나서 부정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무월경 같은 부작용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상태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